자, 293페이지입니다. 수원에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4번에 5개 소화전 설비용 수조의 설치 기준, 7번, 8번에 5개 소화전 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디에? 수조의 외척에 보기 쉬운 곳에. 그리고 8번에 5개 소화전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돼요. 어디에요? 5개 소화전 펌프의 흡수 배관 또는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직 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오죠? 한 7개 정도가 군데군데, 가압 송수 장치에도 나오고, 그죠? 군데군데 나온다고요. 진짜 괜찮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네. 공부하기는 좀 어렵죠? 5개 쓰라. 그럼 5개 한 페이지만 외우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요. 여기 외우고, 여기 외우고, 여기 외워서 발췌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되게 좀 고난이도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웠는데,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대비가 되려면 약간 더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공이 깊어야 되겠죠. 자, 299페이지 4번에 소화전 함이 나오죠. 이것은 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문제가 2가지예요. 소화전이 7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소화전 함은 몇 개 설치해야 되죠? 예, 마다니까 7개를 설치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7개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수량을 쓰시오 하면 7개예요. 근데 7개 설치가 되어 있다. 관계된 기준을 쓰시오. 그러면 소화전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거다. 소화전마다 설치하는 거다. 이런 기준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보면 문제가 2그룹이에요. 수량은 몇 개냐? 기준은 어떠냐? 아니면 혼동되면 다 써요, 이것도. 이게 답인지 이게 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쓰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채점 가는 거래요. 읽어보고 여기 답이 있네? 점수 주는 거예요. 자, 304페이지에 5개 소화전의 구조, 모양 및 치수. 건물 내가 아니고 건물 밖에 소화전은 뭐가 있어요? 소화전이 1번 공설 소화전이 있어요. 보통 이거는 그냥 소화전이라고 해요. 공설자 안 붙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소방 공무원 둘이서 그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 있죠? 말뚝 소화전. 그거를 개방해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내보내는 시험을 하더라고요. 점검. 또 그거 계속 좀 해줘야죠, 사실은.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고착되죠? 나중에 안 돌아가고 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핸들 돌려가지고 물 나오고 또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잖아요. 2번째. 상수도 소화전 있어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라는 게 화재안전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소화전이에요. 이건 공설 소화전이 아니죠. 이건 사설이에요. 이거는 시도에서 설치 유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물론 소방관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만요. 이거는요, 설치 유지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관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시설 빌딩이다 그러면 이 빌딩에 있는 관계자들 누구요? 관리 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주체에서. 다르죠. 설치도 그렇고 관리 주체도 다르다고요. 3번째, 5개 소화전. 이 2개는 설치 주체만 다를 뿐 기능은 똑같아요. 무슨 기능 있죠? 소방차에 물 공급해주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보면요, 이게 얘는 사설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땅에는 너네가 설치해라 이거예요. 공공의 땅에서는 우리가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5개 소화전. 기능 자체가 다르죠? 얘는 물 공급해주는 거고 얘는요, 소화용이에요. 얘는 뭐야? 급수용. 어디 급수용? 소방차 급수용. 얘는 소화용. 근데 소화용인데 어디를 소화해요? 이게 1, 2층입니다. 그래서 1, 2층 화재 시 사용되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죠. 자, 여기 보니까 A, B, C, D, E, F, G 중에 우리는 뭐를 제일 많이 보나요? 구멍이 몇 개인? 토출구가 2개인. 지하를 많이 와요? 지상을 많이 와요? 지상을 많이. B형입니다. 그래서 소화전
길거리에 있는 말뚝 소화전 자세히 보면요. B형이라고 써 있어요. 4번에 보면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600mm 이상 왜 매몰이 돼야 될까요? 동결심도. 동결심도 때문에요. 얼어요. 그죠? 600mm가 안 되면 언다는 얘기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주도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부산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강원도 철원은요. 고성 이런데요. 이런데도 600mm면 될까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역의 편차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아직 못하는 부분이죠. 지금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305페이지부터는 경보설비인데요. 비상경보설비 나오면 뭐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기준서라 아니겠어요. 그죠? 예, 기준 몇 개 외우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08페이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80제곱미터다. 130제곱미터다. 250제곱미터다. 몇 개 설치해야 되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뭐가 예상이 되는가 하면요. 1, 2, 3, 4를 모두 써라. 이런 기준. 기준 4개를 쓰라.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준은 별표 4개예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죠. 옛날엔 아니었는데. 주택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를 의무화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시험상으로도요. 자, 309페이지 비상방송설비. 이것도 뭐가 나올까요? 예, 기준을 쓰시오. 그죠? 예, 이런 것들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보면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309페이지에 공통선, 업무용, 긴급용. 긴급용이 이제 소방용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중에 잘못된 거 하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것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음량 조정기를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업무용. 소방용은요. 거치면 안 되죠. 312페이지 자동화 탐지 설비인데요. 얘는 기준도 알아야 되고요. 이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수신기 P형, R형, GP형, GR형인데 수신기 종류서라 그러면 아직도 P형, R형, 무슨요? M형 수신기 들어봤어요? 근데 본 적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내면 아직도 답이 P형, R형, M형. 아니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설치도 안 됐는데 이걸 아직도 답으로 쓰고 있고 책에도 있고. M형이 뭐예요? 공설이에요. 사설이 아니고 공설이라고요. P형이 뭐예요? 소유자형, 개인형, 사설이란 얘기예요. 개인이 설치하고 개인이 관리하는 게 P형이에요. M형은 국가에서 설치하고요. 시도에서 설치하고 시도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에 M형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확 깔아놔요. 이렇게. 여기에도 저기에도 막 깔아놔요.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쪽 동네로 또 이쪽 다른 동네로 여기에서 불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와서 막 달려와서 여기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났어요. 이 동네에 불이 났어요. 그럼 막 달려와서 이거를 이제 누르는 거예요. 발신기만 있어요. 여기에 이 동네에 불이 났다 해서 가는 거죠. 이거 언제 사용하는 설비예요? 전화기?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요. 그래서 이게 역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P형, R형, M형 역사 공부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우리 종류서라 그러면 P형, R형, GP형, GR형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P형과 R형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더 좋대요? 비싸고? R형이. 뭐가 좋은데요? 예? 신호의 전달이 정확합니까? P형은 신호의 전달이 정확 안 했어요? 정확해요. 고장이 P형이 잘 나요? R형이 잘 나요? R형이 잘 나요. 고장도. 고장이 났을 때 돈이 어떤 게 더 들어요? R형이 더 들어요. 그럼 뭐가 좋아요? P형이 좋아요. 근데 대상이 크면 클수록 선을 막 1000가닥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으면 R형을 쓰는데 어쩔 수 없지 않으면 P형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책에는 R형이 좋다고 돼 있어요. R형은 비싸고 다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표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R형 업체에서 만들었어요. P형 업체는 이 표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R형은요,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얘보다 얘가 좋다는 거예요. 신호 전달 정확하다. 다 좋다. 이렇게. 단 하나 단점은 뭐예요? 비싸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 써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물론 답은 그렇게 쓰긴 해야 돼요. 왜요? 이거 보고 다 팔 거니까.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중 전송 방식이다. 다중 전송 방식은 신호 전송 방식인데요. 다중 전송 방식. 하나의 신호선으로 여러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R형이에요? P형 신호 전송 방법이? 당연히 R형이죠. 그죠? 그럼 P형은 선 하나의 신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중이 아니고 무선 전송, 일중 또는 단중 전송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313페이지입니다. 중계기가 집합형과 분산형이 있어요. 현장에서 뭐가 많아요? 분산형이 많습니다. 분산형. 많은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또 설치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분산형은요, 수신반에서 다 전원이 공급이 돼요. 집합형은요, 분전반에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집합형 전원장치 내장형, 분산형 전원장치 비내장형인데, 이 전원장치는 뭐죠? 예비전원을 얘기하죠. 배터리를 얘기하고요. 3번에 감지기 종류. 차동식이 뭐죠? 차동식 서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할 때 차동식이에요. 일정 상승률. 서포터가 뭐죠? 일국소의 열효과. 다 나와 있어요. 차동식하고 대별되는 게 정온식, 일정 온도. 서포터하고 다른 거, 분포형. 분리형은 아니죠. 분리형은 연기 쪽이고. 분포형. 분포형 뭐예요? 넓은 범위에, 일곡소가 아니고 넓은 범위의 열효과. 이런 것들 좀 정확해야 되고요. 차동식 서포트형 감지기의 동작 원리, 리커홀, 다이아프램, 공기실, 즉 감열실이죠. 접점, 감지기 작동 표시 장치, 즉 다이오드, 이런 구성이 있고, 그리고 이 구성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특히 리커홀이 이제 기사에는 종종 나오는데 무슨 역할을 해요? 리커홀이 막혀 있다 그러면 오동작하죠. 화재가 아닌데 동작하잖아요. 오동작이라고도 하고 전문 용어로는 비화재보라고 하죠. 차동식 분포형은 공기간식 감지기, 열 반도체식, 열 전대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또 공통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라는, 몇 개에서 몇 개라는, 몇 미터에서 몇 미터라는. 차동식 분포형이 공기간식, 열 전대식, 열 반도체식. 몇 미터에서 몇 미터? 20m에서 100m. 열 전대식은 몇 개에서 몇 개? 4개에서 20개. 열 반도체식은요? 2개에서 15개. 이런 이제 수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있다라는 게 공통이에요, 얘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수치가 있고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을까요? 이게 너무 수치가 작잖아요. 작으면 동작을 못 시켜요. 자, 다음에 보게 되면 정원식 서포트형 감지기인데요. 종류가 바이메탈 활곡을 이용한, 반전을 이용한, 금속의 팽창 개수차를 이용한, 액체 팽창을 이용한, 가용 절연 물을 이용한, 이런 게 있는데, 바이활방 금액 팽창 가용 절연물, 이렇게 저는 암기하고 있어요. 바이메탈의 뭐를? 활곡을, 반전을. 팽창인데 액체의 팽창을 이용한, 금속의 팽창을 이용한. 팽창이 같고 바이가 같잖아요. 그죠? 어쨌든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이런 걸 종류니까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보상식 서포트형 감지기, 뭐 다 알죠? 보상식 서포트형 감지기는 정원식과 차동식이 둘 다 동작했을 때야 둘 중 하나만,
하나만. 그죠? AND 개념이에요? OR 개념이에요? OR 개념이죠. 복합식은요? AND 개념이고 둘 다 동시에 동작에 쓸 때 화재 신호를 보냅니다. 6번에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가 있고 광전식 연기 감지기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온화식이에요? 광전식이에요? 광전식이죠. 옛날에도 이온화식은 잘 못 봤어요. 왜요? 비싸니까. 이온화식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가 좋아요?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ASD, 에어 샘플링 디텍터, 즉 공기 표본 추출형 감지기. 우리 화재 안전 기준상인 공기 흡입형이라고 하는 거. 걔가 눈에 안 보이는 연기를 잡아낼 수 있어요. 화재를 알아요. 눈에 안 보일 때도, 연기가 눈에 안 보이는 연기인데도 화재를 검출해요. 그 다음이 이온화식 감지기예요. 눈에 보이는 작은 연기. 광전식은요, 눈에 보이는 큰 연기. 동작이 상당히 늦죠. 그러니까 더 늦은 거는 불꽃 감지기, 더 늦은 거는 열 감지기예요. 그래서 열 감지기 동작했다, 잠자고 있을 때 열 감지기 동작했죠. 예, 피난 못 합니다. 재산을 보호를 좀 하는 거지 인명 보호는 아니에요. 광전식은 동작 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연기 크기고 이게 빛의 파장이에요. 파장, 빛의 파장, 연기, 입자, 크기. 이게 연기가 커요. 그러면 이게 부딪혀가지고 검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빛이 이렇게 하면 계속 가요. 어떻게 검출을 하겠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검출하죠. 부딪혀가지고 이쪽이 어두워졌어요.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부딪혀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부딪혀가 이 부분이 밝아지잖아요. 또 현상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부딪혀야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하 분산 법칙은 연기 입자가 빛의 파장보다 클 때 빛은 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 때 분산하고요. 이게 반대일 때 어떻게 해요? 분산하지 않는다라는 게 미의 분산 법칙이에요. 광전식 감지기는 무슨 법칙이요? 미의 분산 법칙이 딱 떠올라야 되고요. 미의 분산 법칙은 뭐냐? 즉 연기 입자가 빛의 파장보다 클 때 분산된다는 게 미의 분산 법칙이에요. 그러면 미의 분산 법칙을 활용한 감지기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연기 감지기 다 쓰면 되는데 이온화식 빼고 다 쓰면 돼요. 광전식 서포트형, 광전식 분리형, 광전식 공기 흡입형, 광전식 아날로그형. 어쨌든 광전식자가 다 붙으면 되는 거예요. 광전식 감지기는 또 그렇게 미의 분산 법칙에 관계를 하고요. 산란광식, 즉 서포트형이 있고 감광식, 분리형이 있어요. 산란광식과 감광식이 어떻죠? 빛의 파장이 이렇게 있는데 연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부딪혔어요. 수광부가 빛을 느끼는 수광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쪽이 평상시에는 밝지 않다고 부딪히면 밝아지잖아요. 여기 있는 게 서포트형이에요. 수광부가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수광부가 여기에 있는 거는 분리형이에요. 여기서 빛을 이렇게 수광부 빛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고 있다가 100%를 받고 있다 연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감광식. 얘는요 산란광을 받았다 해서 산란광식인데 다른 표현 증광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증광식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원리는 그렇지만 증광식을 하지 않고 무슨 광식? 산란광식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 그림을 보면요. 이온화식하고 광전식을 비교했는데 왼쪽 그림이요. 연기 크기와 감도와의 관계인데요. 이온화식은 연기 크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검출이 가능하죠? 0.02에서 한 2 정도? 그죠? 근데 광전식은요. 0.3 밑에 한 0.03하고 0.3 중간에는 감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0.1이나 요 정도 됐을 때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 그러니까 범위가 어때요? 검출 범위가 좁죠.
색상을 한번 봐요. 오른쪽에 색상을. 이온화식은 투명한 색도 그리고요 검정색도 검출을 하는데 광전식 연기감지기는요 투명한 색은 검출 못하고 하얀 밝은색에서 어디까지? 또 어두워도 못해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요? 회색톤까지. 그래서 하얀 데에서 회색톤까지.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부분이 연기가 흰색에서 회색까지는 부딪혀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게 까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을 먹잖아요. 이쪽에 산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그림은 분리형이 아니고 서포트형과 서포트형을 비교한 거예요. 즉 이온화식 서포트형과 광전식 서포트형을 비교한 겁니다. 다신호식 감지기는 하나인데 신호를 몇 개 보낼 수 있다? 2개 이상을 보낼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는 2개 이상을 보낸다 그러면 몇 개를 제조할까요? 3개 보내는 걸 제조할까요? 2개 보내는 걸 제조할까요? 2개 보내는 걸 제조. 3개를 누가 사야 말이죠.